프로님, 비거리 측면에서 아마추어와 프로의 차이는 어떤 게 있을까요? 가장 크게 느끼는 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프로들은 몸을 움직이려고 하고 아마추어들은 몸을 멈추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프로들은요, 스윙을 할 때 발도 움직이죠, 다리도 움직이고, 그리고 끝까지, 회전도 끝까지 다 가주게 됩니다. 이제 잘 못 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일수록 하체는 더 단단하게 고정을 하고 엉덩이도 힘을 꽉 준 상태에서 이 정면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요. 근데 뭐 여러분들도 잘 아실 거예요. 멀리 치려면 턴을 많이 해야 된다. 그리고 스윙이 예뻐 보이려면은 뭐 다리도 잘 쓰고 회전도 끝까지 잘 해주셔야 된다. 너무 잘 알고 있지만 애초에 이 중심에서 벗어나는 것 자체가 너무 두려우신 거예요. 너무 두렵기 때문에 더 고정하고 이런 식으로만 치려고 하고, 또는 이제 여러분들 머리 많이 움직이시잖아요. 머리 잡으려고 이렇게 고정하신다든가 이런 폼들 많이 보셨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꼭 당부드리고 싶은 게 움직이세요. 움직여서 오히려 이 중심을 더 흐트러 놓은 상태, 더 불안정한 상태를 만들어 놓고 거기서 균형 잡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자, 제가 지금 이 캐틀벨을 들고 왔는데 이 캐틀벨을 가지고서 한번 움직임을 만들어 볼게요. 이걸 잡고서 제가 이렇게 흔들면은, 자, 다리가 고정된 상태에서 상체가 상당히 힘들어 보이죠. 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무릎을 위아래로 움직여주고 무릎도 오른쪽 왼쪽으로 방향도 바꿔주고 두 가지 움직임을 다 할 거예요. 그때 발이 움직이는 거는 자연스럽게 움직이게 놔두시면 좋고요. 그래서 반동으로 이렇게 움직여 주시는 거죠. 절대 이럴 때 이게 무겁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억지로 끌어오는 경우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 스윙이 이렇단 말이에요. 백스윙 탑 간 상태에서 몸 다 비틀어진 상태에서 억지로 이렇게 팔만 내리거나 아니면은 허리만 돌려서 이게 안 오거나, 서로 이 속도를 잘 맞춰 가시면서 가셔야 되고, 그때 이 방향을 잘 틀어주고 움직여주고 디뎌주고 하는 게 다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움직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최대한 많이 움직여주세요. 자, 이 연습을 이 도구가 없더라도 집에서도 충분히 하실 수 있거든요. 베개를 잡고 하셔도 좋고 아니면 맨손으로 하셔도 좋아요. 단지 좀 주의하실 점은 팔이 이렇게 벌어지시면 안 되고 손바닥이 서로 마주 본 상태가 되셔야지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이 움직임을 최대한 살려주시고, 자, 이게 좀 준비가 되셨다라고 하면은 클럽을 들고서 다시 한번 해볼게요. 방금 했었던 그 다리의 움직임, 자, 이렇게 똑같이 가져가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방향이 바뀌는 거에 여러분들이 두려움을 느끼지 않을 거고, 방향이 바뀌었을지언정 다시 되돌려 놓을 수 있으니까 충분한 회전을 만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리듬을 잡는 것도 덤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여러분들과 프로들의 가장 큰 차이점 중 하나가, 아마추어 분들은 공을 세게 치려고 하시죠. 공을 세게 치는 연습을 하시는데 프로들은요, 공의 이제 거리를 맞추는 연습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추어들은 세게 쳐요. 프로들도 세게 치죠. 근데 아마추어들은 정말 어떻게 하면은 이 볼을 더 멀리 보낼까? 뭐 예를 들면 클럽 스피드가 지금 96이 나왔는데, 내가 98을 하고 싶다. 자, 이렇게 폼을 망가뜨리면서까지 한단 말이에요. 물론 지금 스피드가 더 나오긴 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이 스윙의 모션이 썩 좋아 보이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저희들은 이제 어떻게 연습하냐면은, 뭐 예를 들면은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게 6번 아이언인데 6번 아이언이 뭐 캐리가 165 정도에서 한 170 정도 이렇게 나오는데, 제가 165를 이제 캐리로 맞춘다 이렇게 상상을 하고 치시는 거죠. 자, 거의 비슷했죠. 166 정도 나왔는데, 지금 뭐 여러분들이 느끼셨을지 모르겠지만 처음에 쳤던 것보다 막 세게 치는 느낌은 아니었을 거예요. 오히려 툭 던져주는 느낌이었을 거고, 자, 요걸로 그럼 155를 한번 해볼게요. 저도 해본 적은 없는데 한번 맞춰볼게요. 조금 짧긴 했는데 어쨌든 150 이렇게 1 정도 나와서 뭐 한 4m 정도 차이가 났습니다. 이런 식으로 내가 원하는 거리를
만들어서 치는 그런 연습들을 많이 하셔야 돼요. 물론 이제 6번 아이언 갖고 뭐 100m 치고 뭐 이런 일은 없겠지만 최소한 6번과 7번, 뭐 예를 들면은 7번이 150이 나가고 6번이 160이 나간다고 하면은 6번으로 7번 거리를 칠 수 있을 정도는 돼야 됩니다. 한 클럽 정도는 겹쳐서 쓸 수 있게 거리 조정을 좀 해두시면은 여러분들의 선택지가 더 많아지는 거거든요. 무조건 그 거리에 맞는 클럽으로 풀스윙으로 막 때리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거리 조절하는 연습들을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좀 더 선택지를 많이 만드는 거, 이게 좀 더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시 165, 170을 쳐볼까요? 조금 당겨졌는데 아무튼 이런 식으로 거리를 이제 조절하는 연습들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처럼 이렇게 스튜디오에서 이렇게 연습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인도어에서 연습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럴 때는 연습을 어떻게 하시냐면은 인도어 연습장에 보면 기둥들이 많죠. 기둥도 많고 보통 그 페어웨이라고 할까요? 그 망 가운데 그 타겟들을 놓는 경우들이 있어요. 요즘 거리 측정기 없는 분들 없으시니까 거리 측정기로 그 특정 타겟을 찍어 보시고 그 타겟에다 떨어뜨리는 그런 연습들을 해보시면은 훨씬 더 좀 도움이 되실 거고, 저처럼 이렇게 실내에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수치를 정해 두세요. 그 흔히 실수 많이 하는 게 뭐냐면은 살살 쳐야지, 부드럽게 쳐야지 이거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살살 쳐야지 했는데 정말 뭐 예를 들어서 150 나가야 되는데 149가 나갔어요. 그럼 1m만큼 살살 친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느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특정 거리를 정해놓고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아니면은 클럽 스피드를 정해놓는다던가 해서 수치를 정해두시고 또는 위치, 타겟을 정해두시고 거기에 맞추는 연습을 꼭 하셔야 됩니다. 그럼 클럽 스피드를 제가 90 이렇게 맞춰볼게요. 좀 비슷하게 또 맞았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어느 정도 스피드를 내가 낼 것인가 숫자를 정해놓고 그리고 스트로크 하시고 그리고 거기에 비교했을 때 그럼 그 수치보다 많이 나오면은 뭐 세게 친 거고 그 수치보다 적게 나오면 약하게 친 게 되겠죠. 그래서 타겟을 항상 특정하시고 또는 수치를 특정해 놓으시고 연습하시는 게 훨씬 더 효율적으로 연습할 수 있는 방법이고, 절대 세게 치고 멀리 보내는 게 골프의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이 점은 꼭 유의하시면서 연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방금은 제가 스윙을 하면서 어떤 점들이 아마추어와 프로가 다른지 그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플레이하면서 우리 코스에 나갔을 때 플레이하면서 가장 큰 것 중 하나가 그 작은 그런 문제에 너무 연연하는 모습들이 많이 보여요. 그 작은 문제라고 하면 뭐 예를 들어서 그린이 이렇게 있는데 그린 옆으로 살짝 벗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어프로치 하면 되잖아요. 이게 보통 저희 프로들의 마음이고, 아마추어 분들은 약간 빗나가면은 또 그린에 못 올렸어 이런 식으로 하면서 스스로를 비난하거나 그런 경우들을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너무 작은 문제에 연연하지 마세요. 만약에 뭐 그런 말씀들 하시죠. 이렇게 잘못 가서 이렇게 오른쪽으로 휙 날아가서 그린을 미스하셨어요. 그린을 미스했을 때 어프로치를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그 어프로치가 잘 안 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프로치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그 상황을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을 연습을 해나가야지, 그 부분에 대해서 화를 내기 시작하면 그 라운드, 하루가 다 망가지는 그런 경우들을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꼭 당부드리고 싶은 것 중 하나가 너무 작은 것에 연연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러지 않으려면은 타겟을 조금 더 크게 보셔야 돼요. 보통 그린 사이즈가 좌우로 한 30m, 직선으로 한 35m 이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은 생각보다 타깃이 크단 말이에요. 그린 중앙을 보더라도 오른쪽으로 10에서 15m 여유가 있는 거고, 그린 중앙으로 떨어져도 앞뒤로도 15m 이상 여유가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 타겟을 크게 보면 되는데, 여러분들 항상 뭘 보시죠? 핀을 보시죠. 핀을 보고 치시기 때문에 핀 주변에, 핀이 보통 구석에 이제 꽂혀 있는 경우들이 많은데 핀 주변에 위험 요소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핀은 함정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셔야지, 핀이 나를 유혹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내가 공을 친다? 절대. 여러분들이 이 클럽으로 핀발로 이렇게 내보낼 수 있는 확률이 얼마나 되시겠어요? 저희들조차도 핀을 보고 그렇게 공략하지 않고 핀에서 좀 안전지역을 보면서 페이드나 드로우를 활용해서 공략을 좀 더 섬세하게 하려고 하는 거지, 절대 핀을 보고 똑바로 쏘는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절대 핀을 직접 보려고 하지 마시고 그 근방에다가만 떨어뜨린다고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린을 공략할 때 핀하고 이제 가까운 쪽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엣지가 가까운 쪽. 그쪽을 피하시고 넓은 공간, 항상 넓은 공간을 보시면서 공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그 한계치, 그 자신의 역량에 대해서 좀 잘 파악을 하셔야 되는데, 뭐 예를 들면은 저도 마찬가지로 되게 공격적인 스타일로 플레이를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세컨샷이 250m 정도 남은 파5에서 3번 우드를 치냐 마냐라고 고민했을 때 저는 치는 확률이 한 80% 정도 됩니다. 왜냐면은 그린 근처까지 갔을 때 제가 웨지로 리커버리 할 수 있는 능력이 충분히 있고 확률적으로 버디를 더 잡을 수 있는 확률이 더 높기 때문에 그렇게 도전을 하는데,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그 레귤러티에서 이거 공을 치셨을 때 파5에서 투혼하는 확률이 굉장히 좀 떨어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혼을 노린다던가 아니면 앞에 크릭이 있어요. 해저드가 길게 나 있는데 그거를 넘길지 말지 고민하던 그런 순간에 보통은 넘기는 선택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럴 때 좀 더 냉정하게 판단해서 좀 짧게 간다든가 본인의 스스로의 실력을 잘 알고 계시면은 그런 판단이 가능한데, 그 순간에 어떤 그런 주변 환경이라든가 또는 왠지 느낌이 왠지 넘어갈 것 같고 느낌이 왠지 올라갈 것 같고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런 욕심을 절대 부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욕심을 부렸을 때 오히려 더 큰 해저드에 빠지고 오비가 나고 힘이 들어가서 뒷땅이 나거나 더 큰 화를 부를 수가 있으니까 절대 그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고, 할 수 있는 영역 안에서 좀 안전하게 플레이 하시는 게 여러분들이 더 스코어를 안전하게 지키고 또는 실력을 더 늘리는 데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도 더욱 재밌고 유익한 지식들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